큰 자리 두어 갑니다. 네. 저런 곳은 좀 집으로 따진다면 몇 집의 가치가 있나요? 일단 지금 둔수는 선수 교환이라고 봐야 돼요. 이 자리를 잇겠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잇는다면 지금 흙이 들여다봤는데 손을 뺀 거잖아요. 약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뒷맛이 나빠져요. 바둑이 불리하다거나 하면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단수 치겠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다. 그러니까 왜 이득이냐면 상대가 먼저 빠지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세 집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환을 이렇게 다 해둔 걸로 인해서 일단 한 집도 안 나는 형태가 됐어요. 뭐 끊어 잡는 거야 일단 서로 누가 둘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로 교환을 한 거고 아마 이곳에 뭐 이어서 받거나 또는 한 칸 띄어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수를 뒀네요. 네, 두터운 수를 둔 겁니다. 끊어간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 날카로운 수예요. 끊어간 이유가 지금 내 아래쪽으로 받아야 되죠. 위로 받으면 단수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요. 먼저 끊어둔 이유는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젖혀 있는 거는 일단 선수입니다. 선수죠. 그러면 이 교환, 끊어진 교환 자체가 나중에 찌르고 이쪽 하나를 백이 받아야 되잖아요. 집으로 네. 이득을 본 거네요. 이 교환을 안 해놨다면 나중에 끊으면 젖혀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끊으면 이쪽으로 받겠죠. 날카로운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최한영 선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는다고 했던 것이 저런 식으로 저수 자체가 한 집 이상, 최소 한 집 이상 득이거든요. 저런 수를 놓치지 않으면서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균형은 맞아 있어요. 근데 오늘 바둑은 조남균 선수가 상대의 강력한 수를 정말 좋은 수비로 방어를 해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균형을 맞춰가려는 찰나에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려는 찰나에 여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정말 뭐 날카롭게 바로 침투를 해 들어가서 우세를 장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한영 선수의 그 어떤 장점이 잘 발휘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만큼 조남균 선수가 그런 최한영 선수의 장점이 못 나오도록 네, 좀 강력하게 눌러가면서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도 큽니다. 지금 뭔가 변수가 일어날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런 걸로 이겨가요, 최한영 선수가. 지금 둔수로 그러니까 후반에 이게 사실 받아야 되면 뒀을 때 받아주면요 기분 좋은 교환이잖아요. 이런 정교함으로 이겨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균형 바둑이다 보니까 한 집 한 집에 민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어떤 정교함. 정교함 그리고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을 굉장히 잘 얻어갑니다. 지금도 선수로 처리를 한 거죠. 아까 상변에서 끊어간 수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중앙 단수를 치면 선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걸로 미세한 바둑이 되면 최한영 선수가 빛을 발하거든요. 이런 어떤 정교한 그 능력이. 근데 애초에 그걸 조남균 선수가 차단해 버렸어요. 한국 프로기사들 중에서 이런 바둑을 두는 프로기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뭐 나연 선수나 박영훈 선수가 이 종반 마무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죠. 이런 걸로 이겨가죠. 초반부터 좋은 선수들이죠. 네. 나현, 박영훈 선수는. 네. 뭐 갑자기 생각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제가 나연 선수랑 시합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집을 졌거든요. 네. 근데 반집을 졌는데 뭔가 반집 완패를 당한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만치 않거나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두고 있는데 그냥 나연 선수의 구상대로 딱딱 끝내기가 되니까
한 10집 불리해지고 뭐 10집 가까이 불리해지고 거기서 나연 선수가 두터운 수만 골라 두는 거예요. 뭐 큰 자리가 있고 두터운 자리가 있다면 변화의 여지가 없는 자리. 그러면서 그냥 마무리해서 반집 졌는데 보통 반집 지면 좀 아쉽잖아요. 그때 진 반집은 이게 뭐지?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바둑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끝내기 때 많이 당해서 지게 되면 네.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한번 집을 세볼까요? 뭔가 변한 게 있을지. 14집, 16, 23, 43, 흑집이 66집 정도 나고요. 지금 끊어 잡아서 70집까지 나겠습니다. 흑집이. 100집은 흑집도 늘었어요. 흑집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집이 되는 자리를 두면서 흑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100집도 좀 늘었을 거예요. 이 전체 100집이 쉬운 7집? 뭐 쉬운 7, 60. 여기가 뭐 6, 7집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흑집은 약간 많이 봐준 게 70집이었고요. 100집은 적게 보더라도 67. 그러니까 반면 3집 정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판이 많이 남아 있는데 반면으로 비슷하거나 불리한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다 뒀는데 반면 2, 3집 이겨 있으면 그건 오히려 더 괴로운 겁니다. 역전할 때가 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받아뒀고 흑의 노림은 여기 붙여가는 거죠. 여긴 100이 지켜놔야 됩니다. 네, 역시 지켰어요. 여기 지키면서 100집이 8집이 났거든요. 그러면 68, 68 대 70. 그러니까 반면 2집에서 일단 중앙 두터움도 100이 못하지 않아요. 이런데 찌르면 늘어서 받아야 되고 흑집을 이렇게 셌거든요. 약간의 100의 두터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조남균 선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바둑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 정말 기량이 세고 또 프로에 가서도 충분히 기량을 겨뤄볼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남균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렇게 많은 아마 대회들이 이 선수들을 또 성장시키거든요. 아마 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셔널 리그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수많은 아마 대회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고 요즘에는 또 프로암 대회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네, 아마 선수들이 좀 실력 향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국체전까지 사실 또 보통 아마 대회랑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트로피는 많이 받아봤어도 그리고 언제 금메달 한번 받아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체육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런 다양한 많은 대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전국체전에 바둑 프로 기사는 못 나오지만 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박태환 선수도 그렇죠. 금메달리스트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그렇죠. 박태환 선수와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전국체전에서. 저도 한번 전국체전 금메달 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은 정식 종목이고요. 그땐 전시 종목이라고 해서 정식 종목이 되기 조금 전에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메달을 걸었던 대회를 이렇게 해설을 하시게 돼서 뭔가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이렇게 정식 종목이기 때문에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선수들의 금메달이 좀 값져 보이고요. 물론 그 전에 금메달 저를 제외한 금메달 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메달도 굉장히 값진 금메달은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아까 형세를 봤던 거에서 달라지는 게 거의 없죠. 이곳이 거의 비슷하고 흙집이 늘어난 것은 여기 약간 늘어났어요. 약간 늘어났는데 지금 중앙 쪽에 한 2집 정도 봤거든요, 이 자리. 백이 먼저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전체 흙도 얇고요. 오히려 백집이 좀 날 수가 있어요. 한두 집이라도. 그러니까 끝내기에서 이렇게 득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상황에서 그 어떤 한두 집을 찾아가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 반면 승부를 뒤집는 건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10집짜리 끝내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반면 승부에서 갑자기 10집 승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도 10집짜리, 뭐 남아있는 8집짜리 이렇게 하니까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8집짜리 하면 또 줄어들어서 6집짜리 또 해야 되니까 결국은 서로 나눠 갖게 되다 보면 바둑이 자신이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찾아가도 상대도 그만큼 좋은 자리를 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승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건 그 한 수씩 두는 와중에서도 그리고 상대가 조금 강하게 두더라도 내가 약간 물러난 것 같아요. 물러난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수씩 두는 바둑에서 우세를 잡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두 선수의 장점은 균형 감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비슷한 기풍의 선수들이 만나면 서로 더 부담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일단 백은 여기 아직 나오지도 않네요. 그냥 두 턴 끝내기만 하고 여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거의 다 뒀는데 다시 한번 세볼까요? 47집, 전체 흙 좌변 돌아간 게 47집, 쉬운 3집, 70집, 역시 70집 정도 나거든요. 70집 대 100집은 쉬운 5, 여기 5집이니까 60, 여기가 9집, 69. 거의 반면으로는 흙이 좀 남길 수 있는데 역시 덤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70집 대 70집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는데요. 현재까지는 조남규 선수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 대구 끝나면 다시 동지로 돌아가죠. 내셔널리그 같은 팀으로요. 네. 또 서울 푸른돌이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할 정도로 강팀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조합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서울 푸른돌에 속해 있는데요. 서울 푸른돌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데 또 두 선수가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서울 푸른돌이 또 2년 연속 우승팀이잖아요. 네. 두 선수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푸른돌 팀에 영입이 돼서 또 이번에도 역시 포스트 시즌 진출의 역할을 했고요. 푸른돌 선수들이 좀 자주 바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푸른돌에서 소속돼서 선수로 뛰고요. 프로로 이제 입단하는 선수가 좀 그동안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영석 감독님이 참 이렇게 결승에서 본인의 팀 선수들이 막 이렇게 겨루는 상황을 보면서 참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역시 백은 중앙 쪽을 살렸고 그 사이에 뭐 흙이 얻은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둑은 조남균 선수의 마무리가 정확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둑을 승리하면 금메달을 목에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 대국을 조남균 선수가 승리한다면 이제 신현석 선수와 이정준 선수 대국, 김용환 선수와 홍성원 선수의 대국에서
한 명만 이겨도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건데요. 일단은 신현석, 이정준 이 매치도 두 선수 모두 내셔널리거 선수인데 뭐 신현석 선수가 불리하진 않아요. 일단 그리고 김용환, 홍성원 선수 이 매치는 그래도 김용환 선수가 약간이라도 앞선다고 느껴지거든요. 홍성원 선수는 좀 이렇게 낯선 이름인데 네. 어떤 선수인가요? 이 선수도 연구생 출신으로서 뭐 예전에 바둑 공부를 꾸준히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추어 선수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적이나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김용환 선수가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조남균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좀 멈추게 됐는데요. 경상남도가 이 판을 패했어요. 최한영 선수가 조남균 선수에게 패했죠. 그렇지만 남은 두 선수가 네.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대 강팀들을 연거푸 꺾고 2대1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전파는 좀 균형 바둑이었는데 네. 최한영 선수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조남균 선수가 강력하게 두어가면서 서로를 잘 아는 선수들끼리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남균 선수가 상대를 알고 좀 더 강력하게 두어가면서 승리를 거둔. 네, 어떻게 보면 좀 명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남균 선수 잘 싸워줬지만 아쉽게도 금메달은 경상남도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전국체전의 날씨는 가을 체육대회에 어울리게 분위기가 맑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